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의 현역 의사로 응급 환자들과 함께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 손길로 다시 생명을 찾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때로는 식사 후 아주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 귀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픈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손주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시던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식사 후 이것 하나를 간과하신 탓에 위급한 상황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동안은 절대로 피하셔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도 식사 후 단 한 가지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세 분의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70대로 평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조언을 미리 아시고 실천하셨더라면 지금도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함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지식을 알지 못해 위험에 처한 우리의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다른 소중한 분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얻은 귀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모든 어르신께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혈액은 소화기관인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자연히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류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지요. 바로 이때 무심코 한 잘못된 행동 하나가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왔던 윤순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지난 추석, 맛있는 명절 음식을 즐겁게 드신 후 아이고, 이제 따뜻한 물에 몸이나 담가야겠다 하시며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은 다시 욕실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한참 후에야 발견되었고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진료 기록에는 윤 어르신과 같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신 정상호 어르신 역시 식사를 마치자마자 등산을 가셨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은 식후 단 30분만 주에 깊게 보내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왜 아무도 밥 먹고 나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일러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해온 생명수첩의 일부를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방금 맛있는 식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3가지만 명심하고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건강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잠깐 눕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미에 사시는 박명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평생 식사 후에는 늘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던 박 어르신은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여느 때처럼 누우셨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위 속의 내용물이 역류하여 폐로 들어가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재호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식사 직후에 눕게 되면 위 안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속이 쓰린 증상을 넘어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이나 심지어 폐렴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러한 역류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위험성도 커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누운 자세에서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서 있을 때보다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에 머물러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께서 이로 인해 생명을 잃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도 풀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순천에 거주하시는 이기현 어르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매우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일찍 발견하여 생명은 건지셨지만 안타깝게도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질환 전문의이신 정호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쪽으로도 많은 양의 혈액이 쏠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과 뇌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무려 2.8배나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먹었으니 바로 운동해야 살이 안 찌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철 어르신은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점심 식사 후 곧바로 인근 산을 오르셨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지만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친구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도움으로 목숨은 구하셨지만 심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셨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윤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마친 직후 30분 이내에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소화를 위해 이미 위장으로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으로 인해 근육 역시 다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이는 곧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등의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혈압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등의 급격한 변동은 심장과 뇌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 설사, 소화불량과 같은 다양한 위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는 뇌나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짧게는 몇 분 동안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길게는 평생 지속되는 장애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 30분은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내용에서는 식사 후에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식사 후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식사 후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건강에 이로운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따르신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습관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으면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원활하게 이동하여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옥순 어르신은 평생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는 지난 10년 넘게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기대지 않고 딱 30분만 바르게 앉아 있었더니 속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싶다니까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10분 정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150에서 200ml를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은 소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계신 박철수 어르신은 만성적인 속쓰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지만 식후에 미지근한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속쓰림 증상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밥 먹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건강 습관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습관은 가벼운 대화 나누기입니다.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과 함께하는 편안한 대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어르신은 남편분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항상 15분 정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덕분에 부부 모두의 건강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각자 TV만 쳐다보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이것이 우리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비결이랍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은 식후 30분이 지난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후에는 10분에서 15분가량 가볍게 걷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빠르게 걷거나 숨이 찰 정도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듯 걷는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정영수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씩 천천히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복용해오던 당뇨약의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체중도 5kg이나 감량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식후 30분 지나서 가볍게 걸어보라고 권해주셔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네 가지 간단한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실천하면 좋은 건강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비결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진료하면서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전과 다르게 지나치게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으로 식사를 하시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참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심하게 오는 것은 과식의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최동철 어르신은 평생 동안 식사량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극심한 졸음과 함께 가슴 부위에 답답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해 위장이 지나치게 팽창하여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 적절한 식사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과 비슷한 양의 반찬을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충분히 씹어서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약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즉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빠지지 않고 꼭 올라야 할 음식들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 드시는 반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등을 몇 끼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셋째, 가능하시다면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콩 등 다양한 잡곡이 섞인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을 자주 느끼신다면 따뜻한 생강차나 구수한 보리차를 한 잔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어르신은 식후에 꾸준히 보리차를 마시면서 고질적인 소화불량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사 후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약물의 흡수율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은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혹은 식사를 마치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복용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정호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약을 드셨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때로는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더 많은 귀중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식사 시간이 건강을 해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지키고 활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식후 휴식에도 황금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첫 30분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편안한 의자에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시거나 가족 또는 이웃과 조용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바로 눕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위와 장이 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원활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박상철 어르신은 지난 40년간 식사 후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는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도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식후 30분의 중요한 휴식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권장되는 활동은 바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원이나 정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걷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15분씩 아파트 단지 내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해오던 당뇨병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호전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밥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빠진 것 같아요. 걷고 나면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순서를 꼭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듯이 몸을 늘려주는 동작, 양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활짝 펴주는 동작, 그리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 등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몸의 긴장을 푸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칭 역시 식사를 마치고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벼운 필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시를 천천히 베껴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일기로 작성하는 것은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소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이상훈 어르신은 식사 후 1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 20분 동안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하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식사 후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니 몸도 마음도 덩달아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제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글을 통해 배우신 내용들을 꼭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로 눕지 마시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것을 피하시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십시오. 대신 바른 자세로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30분이 지난 후에 천천히 주변을 걸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후 건강관리법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는 식후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여름철 식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에어컨 바람을 몸에 직접적으로 쐬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체온이 약간 상승하면서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갑자기 찬바람을 맞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정미영 어르신은 작년 여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시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크게 고생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여름철에는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료는 위장을 자극하고 수축시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철에는 식사를 마치신 후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하신 뒤 갑자기 영하의 차가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우 어르신은 작년 겨울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고 휘청하셨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가진 뒤에 외출하고 계십니다. 겨울철에는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관리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식을 하셨을 때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식 메뉴는 가정식보다 기름지고 염분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신 후에는 집에 돌아오셔서 바로 눕거나 앉아만 계시지 말고 최소 1시간 정도는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실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등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평소 만성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은 약물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지 혹은 식후에 복용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식사 시간과 각각의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실 때는 특히 식후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항상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내에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누군가와 짧게라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가벼운 교류를 갖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시지만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항상 따님이나 가까운 이웃과 10분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예기치 않은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혼자 살아도 밥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누군가와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에 식사 후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마침 통화 중이던 이웃 덕분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식사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위험한 행동,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4가지 건강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강이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